우선 진행을 해봅시다. 복사가 다시 되긴 해. 근데 복사기 상태가 좀 안 좋아갖고 독해를 할 건데, 독해를 하고 시간이 되면은 문법을 간단히 하는 거 할게요. 이거 그냥 복사해서 주려고 했는데 내 책인데 그냥 막 쓰면 돼. 이거를 지금 일단 설명을 안 하고 40번하고 41번은 3분 30초, 3분 30초 동안 한번 해봅시다. 혹시라도 시간 더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네. 네, 이게 국감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 그냥 그거 푼 다음에 설명 다 해줄게요. 어때? 많이 들었네요. 1분? 네. 그거 하나 남은 거지? 1분 30초 줄게요. 네.
이거 끝날 때 답 찍어야 돼. 일단 찍어봐. 자, 볼게요. 그게 제목 고르는 문제지? 이거 주제 파악이. 아, 주제. 왜 주제 파악 문제를 했냐? 제목보다 주제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라는 건 그런 거지. 영어 실력을 가지고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여기서 정보를 가공해내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주제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린 거죠. 그쵸? 그럼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수능형 문제는 친절하게 주제가 아주 잘 함축되어 있는 이런 표현 몇몇 중심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 문장들을 좀 잘 찾아 나가면서 짚어 나가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자, 그 수능 특강이 지금 유형편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글감 유형편 아니면 이런 문제 유형편으로 나눠졌어요. 초반에는 이런 거야, 뭐 편집글, 그치? 너무 쉬운 거, 18번, 19번. 네. 그거 씨. 아. 이게 수업 하기도 시간이 그쵸? 자, 이거 틀리면은 진짜 틀리면 감옥 가야 돼. 자, 10번 틀렸습니다. 틀린 적 있다고 너? 네. 앞으로 틀리면 안 돼. 네. 그치? 그거는 주는 문제잖아. 네. 그냥 2점 주는 건데, 남들 다 만든 2점 혼자 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수능형 문제는 이렇게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관건이다. 중심 내용 파악. 자, 수능 영어는 중심 내용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자, 어떤 이런 거 있어요. 내용 유치 문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 옛날에 살던 인물에 대해서 아래 글에 뭐 누구누구에 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그러죠. 이건 중심 내용이냐? 아니죠. 그거는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 근데 어때요? 세부 내용이 지금 그게 쉬운 유형이야. 인물의 설명을 하면서 선지에 누구 위에 윗글에 누구누구는 뭐뭐했다, 뭐뭐하지 않았다, 몇 년도에 뭐뭐했다,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쉬운 유형의 문제고, 뭐 광고글 이것도 틀면 안 되죠. 그리고 도표 그래프 있는 거 이것도 틀면 안 돼요. 그래서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것도 있고 세부 내용 파악하는 것도 있는데, 세부 내용 파악하는 것보다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게 좀 더 문제가 많고 주요한 문제들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부 내용 파악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 뭐뭐뭐라고 알고 있어? 빈칸. 빈칸 맞아요. 빈칸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쓸수? 뭐? 그다음에 뭐 주제 잡지? 주제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제법 쉬운 편이야. 그래요? 이거 제법 쉬운 편이야. 자, 그러니까 문장 순서 삽입. 문장을 BAC 역할하는 거. 그거는 순서 배열. 이 두 가지는 세부 내용 파악에 가까운데, 근데 그 순서에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1, 2, 3, 4, 5번 가운데 주어진 한 문장, 박스 안에 있는 한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찾는 거. 근데 그게 빈칸 아니에요? 빈칸이 뚫어놓고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거지. 문장 순서가 한 문장이고, 빈칸은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단어 구만 잘라서 거기 들어갈 말. 그치? 순서 배열. 이건 또 다릅니다, 사실. 근데 본질은 어쨌든 여기에 더 맞춰져 있어야 돼. 왜? 이걸 잘하면은 이거는 거의 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더 본질적인 거라고. 수능 영어에서. 자, 그래서 이 중심 내용 파악하는 문제 유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 주제 문제를 내가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말 그대로 중심 내용을 간략히 추려낸 거, 간추린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간략하게 나와 있죠. 답이 5번이에요. 몇 번이라고 했어? 잘했네. 이건 모르겠어. 뭐야? 둘 다 맞았는데? 근데 해석은 잘 안 됐어? 네, 찍었네. 네, 그래, 내 내용 보고 5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잘 모르겠어도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잘 들어간 게 이거라서 네. 그렇게 하면은 쉬운 문제는 맞아요. 맞아. 쉬운 문제는 그렇게 맞고 고등학교 1학년 거는 그러면은 2등급 이상 그렇게만 찍어도 맞고 2학년 3학년부터도 쉬운 문제를 이렇게 봤는데 안 돼. 근데 자, 그래서 이 주제 유형 문제는 좀 쉬운 편이라고 했습니다. 막 엄청 쉬운 건 아니고 그래도 이것도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한테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아니 2등급도 틀리면 안 돼요. 맞아요. 재환이도 틀리면 안 돼 절대. 근데 이 수능 특강이 실제 수능보다 올해 수능 특강이 쉽고 실제 수능이 훨씬 어려웠다고 했잖아. 어저께 같이 상담하면서. 근데 이 주제 유형은 실제 수능에서도 한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쉬운 유형이고 이것도 꼭 맞아야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 수능 수준이다라고 보면 돼. 근데 어때? 문장이 아까 우리 구문할 때 문장하고 좀 크게 다른가요? 좀 다른 것도 있어 사실. during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이나 뭐 이런 거 아까 거보다 좀 까다로운데 근데 크게 안 달라. 크게 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좀 빠르게 봅시다. 중심 내용을 어떻게 찾냐?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거야. 시험장에서. 우선 내가 이렇게 중심 내용 잘 나와 있는 문자 이렇게 표시했다고 읽지도 않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막 이렇게 찾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보물 찾기 시간에 나는 거고. 자, 첫 번째 보면은 in marketing research, 자, 마케팅 조사에서 consumers commonly participate in interviews, focus group, or the like. 자,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참여합니다.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 어떤 집단 조사나 그리고 the like가 명사로 쓰인 거야. 보통 like가 명사로 쓰이면은 이렇게 너가 같이 붙어서 비슷한 것, 뭐 이런 의미입니다. 비슷한 것. 이거 써야지. 우리 필기하는 게 버릇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서 인터뷰하고 포커스 집단 조사하고 비슷한 이런 것들에 참여합니다. 마케팅 조사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거 조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which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 왔어요. 근데 전치사 during이 온 것뿐이죠.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선행사는 앞에 있는 interviews, focus groups, or the like 이 세 가지 등위접사 all로 이어준 이 세 가지가 다 선행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자, 그 인터뷰하고 집단 조사하고 비슷한 것들인데 during which they indicate their desires, preferences, or in market terms their wants. 이걸 하는 동안에 이 they consumers입니다. 고객들이 indicate 나타내요. 그들의 욕망과 preferences 좋아하는 어떤 선호도와 그리고 마케팅 용어로 terms their wants 그들이 want 하면은 여기서 명사로 쓰는 건데 욕구 정도로 비슷한 표현입니다. desire하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여기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조사가 이렇습니다. 별 내용 없는 거죠, 그렇죠? Some methods also try to detect the consumer's subconscious emotions, however, with varying rate of success. 자, 근데 몇몇 방법들은 또한 try to 부정사, 뭐하려고 시도하다, 탐지하려고 시도해요. detect, 뭐를 소비자들의 subconscious 하면은 무의식,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적인 감정을. 근데, however, with varying rate of success. 자, success 성공이고, rate하면 비율이죠. vary 하면 변화하다, 다양하다 이런 의미인데 아주 다양한 성공률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지는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야 그 소비자들의 생각과 욕구와 감정에 맞게 잘 팔릴 만한 브랜드나 제품을 개발하잖아. 그렇죠. 서비스 제공하고.
자, 그러면서 어쨌든 기업이 이렇게 소비자들이 생각을 알아내려고 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어요. Such behavior method. 자, 그러한 행동적인 방법들은 근데 where humans watch how fellow humans react. 그러니까 이거 이 where이 중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구조냐? where부터 여기가 컴마 쓰고 계속주용법의 관계 부사절이에요. Such behavior method. method 하면 방법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where 하면은 어떤 장소를 수식해 줄 때 쓰는 관계 부사잖아, 그치? 근데 where이 수식해 주는 그 명사가 꼭 이런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어도 돼. 이런 건물 안, 학원 안, 방 안, 이런 공간적 장소가 아니고 method 하면 방법이라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에요. 추상적 장소라고 취급해서 where이 끄는 관계 부사절이 수식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조금 어렵지?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행동적인 방법들인데 어떤 행동적인 방법들이냐? Where humans watch. 자, 인간들이 보는 뭘 봐요? How fellow humans react. 자, fellow 하면 동료 이런 의미입니다. 동료 인간들이 react 반응하는 방법을 관찰하는. 근데 동료 인간들이 반응하는데 언제? When, for example, exposed to a certain brand or product. 그러니까 exposed to 어디에 대해 노출된다는 거죠. 어디에 노출될 때 특정한 브랜드나 제품에 노출될 때 다른 동료 인간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관찰하는 이런 행동적인 방법은 manually coding and categorizing their emotions. 그들의 감정을 categorizing, 분류한다는 거죠. 코딩하면 암호화한다는 건데 이것도 분류한다고 비슷한 맥락의 표현이지. 그들의 행동이, 감정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평가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이런 방법이 어떻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가 얘고 여기까지가 다 수식어구고 그 다음 이 문장의 본동사가 are가 나온 거예요. 방법들은 labor intensive,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이고 and consequently are rarely applied or applied in small sample sizes.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rarely 하면은 거의 뭐 맞네 이런 의미죠. 거의 적용이 되지 않거나 혹은 적용되더라도 in small sample sizes, 작은 수의 대상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저 intensive가 뭐예요? intensive 하면 집약적인, extensive 하면 광범위한 이런 의미고 그걸 단위어격으로 광범위한 게 아니라 집중된 거야. 좁은 범위, 집약적인. 저기 앞에 있는 노동이야. labor, 노동. 자, 그러니까 유가 없는 게 좀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유가 있는 것도 이것도 표준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labor 하면 노동 그 표현이죠. 노동 집약적인. 그러니까 마케팅 회사에서 고객들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일일이 관찰해서 하는 거는 너무 행동적인 방법인데 노동 집약적이죠. 일일이 노동력이 투입돼서 사람들이 다 관찰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적용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주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신뢰성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이 안 되고 in small sample sizes 적은 수의 샘플 대상에게만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럼 뭐야 이거 한계점을 지적한 거지. 이렇게 마케팅 회사에서 노동 집약적인 방법의 한계점, 그치? 그럼 어떤 대안이 나오는 식으로 이 글의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대안이 바로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대안이 이 다음 문장에 나온 거야.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노동력이 많이 가고 해서 별로 신뢰도가 안 좋은데 대안은 Human Inspired AI makes such method possible on large scale.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 영감을 받은 AI, 그러니까 인간이 설계한 AI는 그러한 방법들, 소비자들의 감정과 소비자의 선호도를 찾는 방법들을 possible, 가능하게 만듭니다. On large scale.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도 아까는 작은 범위에만 적용된다고 했잖아. And even delivering instantaneous results will be possible. 그리고 심지어 instantaneous 하면은 instant 하면은 즉각적인 이런 의미죠. 비슷한 표현입니다. 거의 즉각적인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감정이나 선호도를 바로바로 분석해서 즉각적으로 결과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지.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For example이에요. 이 AI가 소비자들의 행동이나 감정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예시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다라는 거야. 이거의 예시고 뒷받침인 설명이 뿐이니까 여기까지 내용이 막 엄청 어렵지 않아. 그럼 이런 경우는 굳이 읽을 필요도 없죠. 자, 정리해보자면 마케팅 회사들은 소비자들의 선호도 같은 것을 조사하려고 노력하는데 기존의 이런 행동적인 방법들은 노동집약적이고 결과적으로 거의 적용이 안 돼요. 신뢰도가 낮다는 겁니다. 한계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안이 메인 아이디어. 인간의 영감을 받은 이런 인간의 설계는 AI가 가능하게 하고 즉각적인 결과도 낼 수 있다. 라는 게 이걸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걸 잘 나타낸 선지가 이거의 주제가 되겠지. 5번 한번 재현이가 일부에서 그걸 해볼까? 답이 5번. Benefits of AI in detecting consumer emotion in response to products. 그 제품의 그 응답에서 그 고객 감정 조사에서 AI의 이익.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죠. 어려운데요? 어렵다고? 자, benefits 이익인데 2점. 이게 천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저거 내용이 어려워.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우리 아까 근무 시간에 봤던 것보다 까다롭긴 해요. 왜 까다롭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내가 지금 어떤 건 이 노란 펜을 쓰고 어떤 건 파란 펜을 쓰잖아. 꼭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는 눈치껏 그래도 파악을 해주세요. 노란 거는 어휘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어휘적인 요소에 노란색을 칠하고 파란색은 문법, 어법, 문법, 어법에 파란색을 많이 칠합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이 또 들어갔고 그리고 계속적법의 관계부사절, 컴마 치고 where 있던 관계부사절이 들어갔고 그리고 관계부사절 안에 사실 when 이끄는 부사절인데 어때요? 분사 구문화 시킨 거야. 분사 구문화 시켜서 동사가 비동사에서 being이 생략된 거고 그리고 부사절을 축약한 게 분사 구문이죠. 근데 부사절이 접사를 생략하는 게 기본형인데 생략 안 한 형태로 when exposed to certain brand or product 부사절 접사를 살려둔 분사 구문이 들어갔고 manual recording and categorizing their emissions 여기도 ing, coding and categorizing 이 두 가지 현재 분사가 이끄는 분사 구문이 또 들어간 복합적인 구조가 이렇게 있어서 좀 어렵긴 했어요 사실. 근데 내가 설명하니까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재환이가 제일 좋아하는 뭐 브랜드 뭐가 있어요? 뭐 스포츠 브랜드, 의상 브랜드, 옷 브랜드, 게임 브랜드 뭐 이런 거, 뭐 먹는 거 브랜드. 있는데요. 아유 먹는 게 없어. 뭐 치킨 뭘 제일 좋아해요? 어디 거? 저 치킨 안 좋아하는데요. 게임 뭘 좋아해요? 저 게임 거의 안 하는데. 이씨, 뭘 해요? 게임 클래스 같은 것도 하는데. 그거 어디 거야? 어느 회사 거야? 회사가? 슈퍼셀? 슈퍼셀? 네. 슈퍼셀이에요 이름이? 처음 듣는데? 펄 어비스는 아는데 슈퍼셀이야? 알겠어요. 모바일 게임이에요.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안 해요. 어쨌든 그러면은 슈퍼셀 입장에서 우리가 만드는 게임이 소비자들한테 잘 팔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게임을 잘 할지를 알아보고 싶잖아. 거기에 맞춰서 게임을 개발하고 그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잖아.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소비해서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마케팅 연구를 실행한다는 거야. 소비자들이 게임에 관련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몇몇 방법들, some methods also try to detect consumers' self-conscious emotions. 그러니까 어떤 방법들은 소비자들의 감정, 잠재의식적인 감정을 디텍트하면 탐지하다, 알아낸다는 거야. 알아내려고 시도해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such behavior method, 그러한 어떤 행동적인 방법의 예시를 들어준 거야. 행동적인 방법들.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방법들은 where로 관계부사절이 수식해줬죠. Where humans watch. 인간들이 봐요. 뭐를? how가 이끄는 명사절을 how fellow humans react. 그러니까
동료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사람이 사람을 관찰해요. 그러면은 관찰해야 되는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들고 그리고 관찰하는 관찰자의 주관이 투영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신뢰도가 낮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보고 이 제품 마음에 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신제품 피터500이라는 제품이 표지가 바뀐다고 해봐요. 그래서 딱 다른 표지야 이게 이거 말고 무슨 파란색 표지라고 해봐요. 자 그 마케팅 연구에서 대상들을 딱 불러서 이 표지를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쓰시오. 뭐 좋다 어쩌다. 그리고 표지를 봤을 때 드는 선호도를 1에서 10점. 1은 너무 싫다. 10은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 이 정도에 따라서 표시하시오. 이런 연구를 한다는 거야.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런 연구들은 labor intensive 노동 집약적이죠. 이렇게 연구원들이 다 붙어서 이 연구 대상 소비자들에게 일일이 노동력이 들어가고 and consequently rarely applied. rarely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rarely는 거의 못 만나 이런 의미죠. 결과적으로 거의 적용이 되지 않고 혹은 applied in small sample sizes 적용되더라도 작은 대상으로만 작은 어떤 타겟 대상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낮다는 의미인데 이게 수능형 글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왜 적용이 거의 되지 않거나 조금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안 해줘. 왜냐? 수능형들은 이 사람이 막 자세히 친절하게 주구장절 설명 안 해도 그 안에 함축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는 의미와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느냐 그걸 애초에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 안 해준다고요. 왜 적용이 거의 안 된다는 거야? 인간 연구자가 일일이 연구 대상을 관찰하고 그걸 기록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가서 이게 신뢰도가 낮아서 적용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AI는 신뢰가 엄청 잘 된다는 거야. 인간에 의해 inspired 영감을 받은 그러니까 설계된 AI가 그러한 잠재 고객들의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감정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make such method possible 가능하게 한다. on large scale 큰 범위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케팅 조사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바를 알아내는데 AI가 좋다라는 게 이게 메인 아이디어였다고요. 그래서 AI가 마케팅 조사에서 소비자들 감정 안 하는데 좋다라는 게 5번이잖아. Benefits of AI, AI의 이점, 뭐 하는데 이점? in ing, 뭐뭐 하는데 있어서 in detecting consumers' emotion. 자, 소비자의 감정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의 AI의 이점. 뭐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이야? In response to products, 제품에 반응한 소비자의 감정을 탐지하는 데 AI의 이점. 어렵지 않지? 아니요, 이거 좀 어려웠어. 그냥 볼 때도 이해되는데 막상 풀면 모를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아까 했듯이 구문 훈련에 한 문장 한 문장씩 정확하게 하는 걸 많이 연습하는 거야. 많이 연습하고 그리고 실전 글에서는 또 그걸 연습한다고 해서 그렇게 실전 글을 시간적으로 풀었을 때 줄줄줄 잘 되는 게 아니야. 또 2단계에서 또 연습하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재환이가 기본기가 약하지 않아. 훈련에 그 기본기를 활용하고 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좀 부족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나 다음 것도 보자면 이거는 지금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좀 빨리 볼게요. 근데 이거 인스타파주의적인 게 뭔가 인스타파주의적인 자 그러니까 언어 과목이다 보니까 우리말 표현도 잘 알아야 되고 뭐 그렇긴 해. 맞아. 영어인데 우리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iconoclastic이라는 표현을 원어민들도 낯선 표현이긴 해. 원어민 입장에서도. 그리고 인스타파주의적이라는 표현이 채연이도 낯설죠. 우리말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낯선 표현이야. 근데 보자면
자, 인습이라는 게 관습이란 말은 알지? 커스텀이라고 영어로는 하잖아. 네. 관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통과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해온 어떤 그런 행동 규칙 같은 걸 관습이라고 해. 그러니까 전통이랑 비슷한 거야. 오랫동안 계속 해온 어떤 행위 이걸 관습이라고 하는데 관습하고 또 비슷한 의미지 인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오랫동안 해온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심 없이 왜 이걸 하는지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이게 효과적인 건지 이게 과연 현대 사회에서도 의미 있는 건지 이런 의심 없이 계속 하는 거는 인습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의 방법을 추구해왔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좀 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걸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인스타파주의에 대응되는 표현은 뭐 획기적인, 혁신적인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 계약적인. 그런 의미지. 자, 그래서 이거 좀 빨리 하자면 이게 어떤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Deborah Harris and Patty Drew study of representations of chefs in U.S. food media. 그러니까 study 하면 여기서 공부 학습이 아니라 연구라는 거죠. 연구 내용에 관한 글이었어.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요? 미국 어떤 식품 매체, 뭐 우리나라로 치면 흑백 요리사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식품 매체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야. 넷플릭스 컨텐츠 이렇게 나오는 셰프하면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 요리사죠. 식품 얘기하는 거야. 요리사의 어떤 묘사에 대한 연구다. 근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남성 셰프하고 여성 셰프의 묘사의 차이점을 얘기해줬죠. 남성 셰프는 좀 더 멋지고 권위적이고 전문적이고 이렇게 인스타파적이고 혁신적이고 유능하게 보이는데 여성은 뭔가 가정식 요리를 할 것 같고 뭐 쉬운 요리를 할 것 같고 그냥 별로 전문적이지 못한 식으로 묘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한 부분이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가 잘 나와 있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 읽어볼게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성 전문적이고 여성 비전문적인 식으로 바라보는 식으로 The operations of the culinary field 자, operation 하면은 뭐 운영, 작동 이런 의미죠. culinary 하면은 요리에라고 했어요. 요리 분야에 어떤 이 분야가 돌아가는 방식은 reproduce gender inequalities. 자, reproduce 재생산한다는 거죠. 뭐를 gender 성 inequality 뭐야? 불평등이지. 성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자꾸 남성 셰프는 우수하고 여성 셰프는 안 좋은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성 불평등이 심화되고 계속 재생산되겠죠. By valuing qualities associated with the masculine tradition more highly, 자, by ing, by valuing, value 하면은 가치 이런 의미의 명사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고 동명사로 쓰인 거죠. 가치를 평가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뭐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qualities, 특징. 근데 어떤 특징이야? 관련되어 있는 associated with 뭐와 관련되어 있는 masculine tradition. masculine 하면 뭐예요? 근육질의 남성성의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남성의 이런 의미야. 남성의 전통을 more highly 더욱 높게 masculine tradition 남성의 전통과 associated with 관련된 이 특성을 더 높게 more highly 평가함으로써 성 불평등을 계속 만들어낸다. 그리고 또 뭐함으로써 and excluding women from criteria used to classify great chefs. 그리고 exclude하면 제외하다, 배제하다 이런 의미죠. 여성 셰프들은 criteria 어떤 평가 기준이에요. 기준으로부터 제외함으로써 무슨 기준이야? 근데 great chef 위대한 셰프라고 좋은 요리사라고 classify 분류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으로부터 여성을 그냥 빼버림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메인 아이디어가 잘 나와 있죠. 자, 미디어 속에서 남녀 셰프들의 모습을 불평등하게 묘사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였다고요. 그러면은 미디어 속에 나타난 남녀 셰프의 불평등한 모습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선지가 바로 5번이지.
gender stereotypes. stereotype하면 무슨 뜻이야? 응? 스테레오티가 왜 나와? 무슨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스테로이드에 중독된 아니 저 발음 좀 그런 거 같아. 스테레오타입 하면은 그 고등 베이직에 나올 것 같은 단어 같은데 느낌이. 고정관념. 그러니까 아까 이런 표현이 있었죠 위에. gender inequality, 성 불평등인데 성 고정관념이 거의 대응되는 표현이지 비슷한 표현이죠. 네. 성 고정관념인데 underlie 하면은 뭐뭐에 기반하다 이런 의미예요. 뭐뭐에 기반하다. 그러니까 뭐뭐에 근본이 되다, 기반하다. 근데 성 이런 불평등과 고정관념이 어떤 측면에서 나타났다는 거야 이 글에서는. 남녀 셰프들을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방식에서 나타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남성은 더 우수하게, 여성은 더 안 좋게. 그래서 뭐에 기반하냐? Underline the media's representations of chefs. 매체에서의 요리사 셰프에 대한 묘사에 기반하고 있는 성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사실 이 정도로 수능에서 나와. 이 정도로 수능에서 나오고. 아까 1번이 조금 더 어렵고 2번이 지금 더 쉬울 것 같지? 살짝. 2번 정도 수준으로 더 많이 나와요, 사실. 아까 1번 좀 어려운 거 1번은 올해는 1번 수준으로 나왔어. 같아. 올해 좀 어렵다. 올해는 아마 절대평가 예전에 상대평가였거든. 한 몇 년 전이야? 한 8, 9년 전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수학 국어처럼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었어. 그럼 한 몇 점대가 그것도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 진짜 쉬울 때는 4%가 한 95점, 94점 막 이렇게 끊길 때도 있고. 근데 어려우면은 89점 막 이럴 때도 있고. 이게 차 절대평가가 나네. 근데 절대평가 맞아. 절대평가 더 낫지. 왜냐면은 올해도 4% 정도가 그 90점 이상 1등급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상대평가일 때 1등급하고 비슷하다는 거잖아. 그렇죠? 절대평가인 게 좀 영어를 보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안 돼.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게 있어. 영어라는 과목의 이 분별력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영어를 예전처럼 막 중요시 안 해는 풍조라는 거지. 중요시 안 하는 그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아까 1번은 올해 수준의 주제고 방금 2번이 일반적인 평년의 이 수능의 주제 문제다. 근데 이런 거는 진짜 꼭 맞아야 되는 거야. 2등급 목표면 절대 틀리면 안 돼, 사실. 자, 그리고 이런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게 수능의 어떤 핵심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중심 내용 파악을 하는 유형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주제 문제를 봤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잠깐만. 두 문제만 더 빠르게 봅시다. 47, 48. 46, 47이구나. 46, 47은 제목인데 주제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오히려 더 까다로운 거야. 이것도 뭐 유형 설명 나중에 하고 4분 30초 일단 줘볼게요. 4분 30초. 이제 나 앞으로 띄워놓을게. 자, 시작.
시간 다 되면 그걸 볼게요. 찍어야 돼. 바로 어떻게 했나요? 아이고, 이거 틀렸습니다. 수능 특강이 어렵지? 어려워도 근데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수능을 치러야 되고 해서 그래도 하긴 해야 돼. 일단 해봅시다. 자, 여기 1번의 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내가 주제 다음에 제목을 했는데 주제하고 제목 뭐 비슷해 보여요. 근데 뭐가 다르냐? 주제는 말 그대로 메인 아이디어, 중심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추려서 이렇게 선지에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간략하게 추린 거고 제목은 좀 달라요. 제목이라고 하면은 뭐야? 우리 글의 제목, 그러니까 뭐 영화의 제목도 있고 노래의 제목도 있고 뭐 드라마의 제목, 만화의 제목 이렇게 있죠. 어떤 이런 작품의 제목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본 영화 뭐야? 최근에 본 영화. 좋아, 그럼 기억에 남는 영화. 뭐 드라마나 만화도 좋아요. 그 넷플릭스도 또 하는 거예요. 상관없지.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면은 그 주인공 그 이정재 이름이 뭐였더라? 성기요. 성규 맞다. 성규리 돈을 다 막 도박으로 잃고 어머니가 막 맨날 막 시장 가서 어렵게 살고 지는 막 경마장 가고 막 그러다가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고 뭐 게임에 돈 벌었는데 뭐 정신 못 차리고 무슨 복수를 한다든지 쇼하러 다시 들어간다라고 제목을 안다 해봤지. 오징어 게임이라고 달았지, 그렇지? 이렇듯 제목은 좀 달라. 주제라면은 그거를 내가 방금 얘기한 건 좀 더 간단히 표현하면은 주제가 될 수 있어. 제목은 그거를 좀 약간의 가미를 하는 거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약간 언어 유희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문학적인 기법이 살짝 들어간 게 제목이야. 그래서 어때? 주제보다 그렇게 살짝 좀 더 가미가 되기 때문에 선지 고르기가 좀 더 까다로워. 그래서 두 개를 더 틀린 걸 수 있어. 주제와 다르게 제목은 이렇게 본문에 많이 나온 단어 위주로 조합해서 접근하기가 그래서 더 까다로운 거야.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그 메인 아이디어를 약간 문학적 기법을 더해서 잘 표현한 게 제목이 되는데, 자, 이거는 이 문장에 메인 아이디어가 잘 나와 있긴 한데 앞에 명장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is there any more virtuous practice than eating an apple a day? 하고 있어요. 자, 의문문이죠. there 있으면 뭐가 있다인데 뭐가 있냐는 거죠. 어떤 더 virtuous 하면 미덕이 있는,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좋은 practice, 관습이죠. 네, 좋은 일이 뜻인가요? 그러니까 virtuous 하면 미덕이 있는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미덕이 있다는 게 여러 가지로 가치 있고 좋다는 거야. 좋은 덕목이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이라고 해. 그냥 그게 더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좋은 관습이 있냐? 뭐보다 than eating an apple a day, 하루에 사과 하나씩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냐? 하루에 사과 하나씩 먹는 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maybe not, 아니 아마 없을 거다. 근데 부연설을 달아줬어요.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의 의미지. 뭐 하지 않는다면 it's eating a banana instead 대신에 eating a banana, 바나나를 하나씩 먹는 것이 없다면, 먹지 않는다면은 이게 가장 좋을 거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바나나 하나씩 먹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자, 그거에 대한 근거가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였어요. 왜 그러냐?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만 읽을게요.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Put another way. 자, another way. 다른 측면으로 한번 봐보자. If you're a family of fur, substitute the less expensive banana for apples. 자, 만약 you're a family of fur,
그러니까 이 4명의 너의 가족이 substitute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출판하다? 네, substitute 그거하고 헷갈렸구만. subscribe 구독하다 하고.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그 비슷한 거 쓰는 substitute 하면은 대체하다. 대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너의 가족이 대체한다면 뭐를? Less expensive banana for apples. 그러니까 사과를 대신에 뭐로? Less expensive. 덜 비싼 바나나로 대체한다면, 그러니까 앞서 이 설명은 사과보다 바나나가 더 저렴하다는 설명이 앞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건 넘어가고 대체한다면 you'd save $1,100 in a year without making any other changes to your budget and without shopping around. 너는 절약하다, 저축하다. $1,100를 in a year 한 해에 저축하게 된다. 뭐 하지 않고 without making any other changes to your budget. 너의 예산에 어떤 다른 변화를 만들지 않고도 그냥 사과 대신에 더 저렴한 바나나를 사면. 그리고 and without 또 뭐 없이 shopping around. around 하면은 막 주변에 이런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쇼핑하려고 그냥 더 저렴한 과일을 사려고 여기 갔다 대박집 갔다 롯데마트 갔다 트레이더스 갔다 이러지 않아도 그냥 한 해에 4인 가족이 사과 대신에 바나나만 사면 바나나가 더 저렴하니까 $1,100 우리 돈으로 한 1,600만 원 1,600만 원이래 160만 원 정도를 1년에 절약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내용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사과하고 바나나는 둘 다 과일로 분류되지, 그치? 근데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은 우리가 그 먹는 것의 가치, 그러니까 뭐 영양적인 측면이겠죠. 영양적인 가치가 대체가 될 만큼 좋다는 거야. 거의 비슷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대신 바나나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제 관계네, 그치? 좋은 이런 대체제를 선택하면은 $1,100 정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내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게 메인 아이디어다. 그러면은 과일에서 대체제를 선택하면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메인 아이디어를 잘 나타낸 살짝 가미한 어떤 문학적인 기법을 가미한 선지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은 어때요? Cut cost and time with smart food substitutions. 자, cut 줄여라. 뭐를? 비용과 시간을.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을 아끼라는 거야. 뭐로? 영리한 어떤 과일 대체제를 통해서. 그렇지. 사과 대신에 바나나로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껴라. 그렇죠. 자, 1번 선지는 무슨 의미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 이거 해석해보자. 왜 너는 그 시즌 그 계절 제철 과일 계절 그 과일을 왜 소비 안 해? 소비해야만 하냐? 그런 의미죠. 완전 아니네. 그 뭐예요? 이거는 뭐 계절별로 그 계절에 맞는 과일을 먹어야 된다. 뭐에 좋고 뭐 여름에는 뭘 먹어야 더 건강에 좋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네. 1년 내내 사과하고 바나나 중에서 바나나 더 싸니까 1년 내내 바나나를 먹으라는 거야. 계절에 상관없이. 그치? 애초에 내용 자체가. 그래서 seasonal fruits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내용 근데 너가 읽었을 때 이거는 좀 이해가 갔어. 이거는 그래도 많이 어렵진 않았어. 이거는 2점짜리고 올해 수능도 한 이 정도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목 문제. 그래서 이거는 사실 틀리면 안 되는데 좀 더 고민했어야 돼 사실. seasonal fruits가 맞는지 아닌지. 그렇지. 좋아요. 자 다음 거 빨리 보고 그 문법을 오늘 프린트가 안 돼서 못했는데 자, 일단 다음 거까지 하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면은 자 이것도 제목 문제고 메인 아이디어 파악하고 그걸 간략하게 간추리는데 약간 문학적인 기법을 가미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punishment 하면 처벌이지. 알고 있지 그거는. punishment can be imposed by the person or group. 자
처벌은 impose 하면 부과하다, 부여하다. 그러니까 처벌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거야. 부여하다, 부과하다는 게 행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벌금을 부과하다, 벌을 부여하다 이런 것처럼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야? 여기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against whom이 이끄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이 앞에 선행사 the person or group을 수축해줘요. 여기까지. 아니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미안. 그러니까 사람이나 집단인데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Against whom the transgressor transgressed. 그러니까 transgressor 하면 어떤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얘기해요. 위반자로 써있죠. 위반자가 위반을 가한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죠. 위반자가 위반을 가한 대상은 피해자가 된 거죠. 걔들이 the person or group against 피해자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혹은 by a third party 제3자. 우리 국가에서는 뭐야? 그게 법원이죠. 그쵸? 사법부지. 경찰, 법원. 그 제3자가 사업으로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벌을 내리는 거는 국가에서는 법원에서 하잖아. 사법부. 그치? 그치. 맞지? 왜냐면은 피해자가 벌을 내리면 처벌을 내리면 그거는 보복이잖아. 그치? 보복을 하고 싶어도 뭐 감당이 되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은 by oneself 그 자신에 의해서 guilt act as a form of self-punishment. 자, 그 자신에 의해서라는 게 뭐냐? 가해자가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껴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한다는 거야. 자, 괄호치고 설명해줬죠. guilt, 죄책감. 죄책감은 act as 몸으로써 작용합니다. 뭐로써? a form of self-punishment. self-punishment. 자기 스스로를 처벌하는 형태로서 죄책감대로 괴로워하는 식으로 한다. 자, 그러니까 처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처벌의 어떤 측면을 얘기하느냐? 여기 정도만 보면 됩니다. 여기 정도만. 그래서 여기만 볼게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punishment carries a cost to the punisher. 처벌은 carry 하면은 수반하다, 뭔가 운반하다 이런 의미인데 비용을 수반합니다. 누구에게? 처벌을 한 사람에게. 처벌을 했는데 그 처벌한 사람이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안 좋다는 거예요. 뭐처럼? Like the energy needed to perform the punishment as well as some risk of revenge. 그러니까 에너지인데 이 punishment, 처벌을 perform, 수행하는데 필요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처벌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형을 집행해. 사형을 집행하는데도 뭐야? 그 인원이 필요하고, 그렇지? 그리고 뭐 사용하는데도 돈이 들고, 뭐 약물 사용이나 뭐 교수형 이런 건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용이 드는 것도 처벌자가 부담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 B as well as A뿐만 아니라 B도죠. B뿐만 아니라 A라고 해석해도 뭐 상관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some risk of revenge 보복의 어떤 위험성도 어떤 비용으로 수반됩니다. 그렇지? 나한테 이런 피해를 줬어. 너 혼나봐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복 운전을 해요. 근데 보복 운전을 해서 까부지 말라니까 하고 보복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차 번호판을 기억해갖고 내 집 주소를 알아내갖고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막 회칼을 들고 나 사각까지를 하는 게 아니라 막 내 배태지 찢을 수도 있죠.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 그쵸? 처벌이 한 거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럼 위험성을 한번 언급해 줬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글의 전개가 될까? 수능형 글이라면 위험성을 지적했으니까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이런 구조가 많아요. 처벌이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처벌자를 다시 보복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 해결 방안 이런 게 이 문제에 나와 있네요. The emergence of shaming as social option. 그러니까 emergence 하면은 emerge가 등장하다, 나타나다 이런 의미니까 그거의 명사형 등장, 나타나. 뭐의 등장이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에 나타나면 뭐로서 사회적인 어떤 선택 사항으로서 would have reduced the cost of punishment.
자, 처벌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처벌을 가하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처벌을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식으로 하면은 처벌을 내리는 사람이 뭔가 비용을 수반할 보복당한 위험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shaming is less costly.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덜 비용이 듭니다. 뭔가 비용이 적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의 메인 아이디어 재환이가 한번 우리말로 정리해볼까요? 어떠한 중심 내용이지?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그 법은 그 제3자가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었죠. 처벌을 하면은 처벌한 사람을 처벌당한 사람이 다시 보복할 위험성도 있고 네. 처벌하는 데 있어서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 등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처벌한 사람이 사실 좋지 않을 수 있지. 네. 그런 문제점인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 대신에 스스로가 잘못한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라는 거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have reduced the cost of punishment. 처벌의 비용을 reduce, 줄여줬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얘기죠. shaming is less costly. 수치심 느끼게 하는 것은 비용이 덜 든다. 자, 처벌에 들어가는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대안으로 수치심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수치심 느낀다는 게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학폭을 했어. 중학교 때 학폭을 해서 조진웅 씨. 너무 센가 조진웅 씨는? 조진웅 씨는 소년원을 갔다 왔죠. 그래요? 몰라요? 그래서 조진웅 씨가 은퇴를 했어요 최근에. 아주 강력 범죄를 저지르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도 몰랐죠, 그렇죠? 근데 보복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되잖아. 근데 소년원을 갔던 것만으로는 처벌 강도가 약하다라고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 국민들이 느끼는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이 온라인상에 다 퍼뜨리고 뉴스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하여튼 다 퍼뜨려갖고 그럼 조진우 씨는 어때요? 떳하게 아주 강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살 수 있어요? 아주 나쁜 놈이라는데 저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숨겠죠. 연예계 은퇴를 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어떤 광고 위약금 같은 것도 내야 되고 그렇죠. 수치심으로 처벌하는 방식이 이런 이점이 있죠.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가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어떤 죄를 지은 항목을 알려서 수치심 느끼게 하면은 뭔가 위험성이 적고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였어요. 자, 3번 shaming 수치심이 어떻다고요? 컬럼 있고 a cost effective alternative to physical punishment. 비용 effective 효과적인 alternative 이건 무슨 뜻이야? 대안. 그냥 아까 봤던 substitution하고 같은 의미지? 네. 대안, 대체제. 비용 효과적인 대안. 뭐에 대한 효과? 즉, physical punishment. 물리적으로 직접 어떤 처벌을 가하는 것에 대한 대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내가 독해는 막 지금 한 2달까지는 엄청 힘쓰지 않을게. 오늘은 어법을 좀 이게 내가 교재를 못 갖고 오기도 하고 이게 프린트가 잠깐 맛이라서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직은 문법하고 구문을 더 하고 좀 더 여기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아. 네. 너도 그렇게 느껴? 네. 맞아. 아직은 이것보다 더 쉬운 걸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더라도 그냥 이 구문 한 문장 한 문씩 정확한 해석하는 훈련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그렇지. 그래서 그 어법 교재가 얼핏 보면 쉬울 수 있어. 근데 기본 개념이 진짜 중요한 거야. 기본 개념이 중요한 거고 재환이가 기본기가 꽤 괜찮아. 꽤 괜찮더라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야. 그래도 꽤 잘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나하고 확실히 그러니까 혼자 하고 뭐 이전에 다른 학원 다니면서 하고 뭐 중학교 때 하고 했던 거와는 다르고 빠르게 대신 빠르게 한번 정리해볼게 이 교재를 꼭 사와 한 2달 내로 끝낼 거야 이거 알겠지? 좋아.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내가 너 좀 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수업을 안 했어. 수업을 안 할 때 아까 1, 2, 3, 4, 5형식에 대해서 간략히 했잖아. 네. 근데 사실 좀 더 자세히 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네가 배워봤던 거긴 할 거야. 그래도 나하고 같이 하는 게 좋긴 한데 내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 숙제로 한번 해보자. 네. 너 교재 살 거지? 교재 네. 살 건데 혹시라도 안 사면은 여기 다 풀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오늘 숙제하고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한 리포트 어머니하고 너한테 다 카톡으로 일단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보내줄게. 내가 정리해갖고 네. 숙제 어딘지는 뭐 나한테 다시 물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재현이가 기본기가 제법 좋고 이거는 그래도 그 문법이나 구문 교재에 초반부에 있는 거라서 초반부에 있는 거는 다 반복해서 여러 번 알잖아. 네. 뭐 좀 얘기하자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이렇게 전사 to for over를 활용한다는 거 알고 있지? 네. 동사에 따라서 over를 쓰는 애들이 뭐 make, find, get, to, find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대부분은 to를 쓰고 ask가 over를 쓰는 거 네. 이런 거. 그리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1형식 동사로만 쓰일 수 있는 애들이 있고 3형식 동사로 쓰이는 애들이 있다는 거. rise 하면 주어가 그냥 모르는 거야. 자동사야. 1형식. raise 하면은 다른 대상, 목적어를 모르게 하다, 또 높여주다 이런 의미고. sit 하면 주어가 앉다. 자동사 1형식 동사야. 주어가 앉다. sit, S-E-A-T는 다른 대상, 목적어를 앉게 하다. 그리고 lie는 형태가 똑같아도 누워있다, 놓여있다. 이 lie하고 거짓말하다의 lie가 있지. 그치? 과거형이 거짓말하다는 D가 붙어. lie, lie다. 근데 누워있다, 놓여있다, 주어가 놓여있다, 이 lie는 lay, lay. 근데 이 lie의 과거 lay하고 원형이 lay인 애가 또 따로있지. 근데 얘는 또 달라. 의미는 살짝 비슷하지만 얘는 타동사야. SVO. 목적어를 두다, 놓다, 놓게 하다, 놓다 이런 의미야. 무슨 뭔지 알겠지? 네. 좋아. 그러면은 숙제 어딘지 알겠죠? 네. 그리고 수능 워드마스터 2000 그 데이 3개 120개 중에서 무작위 50개, 뜻쓰기, 커트라인 마이너스 3개까지. 네. 그리고 80개 중복이지 데이 2개씩. 네. 근데 첫날은 그냥 생으로 3개 할까? 일단 해보고요. 일단 해본다는 게 뭐야? 첫날은 그냥 생으로 처음 3개 하는 거지? 데이 1, 2, 3? 네. 해보자.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속도가 안 나긴 해. 그래서 초반에 일단 그렇게 하는데 할만하다 싶으면은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게 양 조절을 해보자. 네. 알겠지? 네. 좋아. 그럼 어땠어? 내 수업 내가 너무 수업만 좀 하기도 한 것 같고 한데, 그렇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좀 근데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뭐 어렵거나 뭐 이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 이거 할 때 해석이 좀 빨리빨리 넘어가서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빨리 한다. 좀 더 자세히 친절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러게 시간이 좀 많이 소비되고. 그러니까 사실 좀 더 친절히 자세히 하긴 해야 돼. 이렇게 여기 밑줄 친 부분 위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보는 게 좋아. 너한테는. 근데 오늘은 좀 첫 시간이고 아직 새 수능 특강 교재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간략히 했는데 알겠어. 내가 너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그냥 오늘 4문제인데 2문제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게. 네.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순간을 하다가 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살짝 낮은 걸로 다시 하던가 그렇게. 네. 근데 이거 가져와요. 그거 가져가고 네. 다음 시간에 프린트 해줄게. 가져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숙제가 아니다 보니까 다시 안 볼 것 같아. 너 필기가 좀 다른데?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냐?
앞으로는 내가 다음 시간에는 이거 성격가 오래 거니까 새로 나온 게 아니니까 이미 끝난 거니까 프린트로 해준다고 했어. 네. 이렇게 필기 꼼꼼히 하고 집에 가서 다시 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독해에 나오는 단어도 따로 추려서 단어 시험을 보면 좋아. 진짜 그게 진짜 좋거든. 네. 근데 초반에는 일단은 그렇게는 안 할게. 네. 그게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은 그래서 접한 단어면은 이거 무슨 뜻이었지 고민하다가 이런 뜻이구나 하면은 더 기억이 잘 남는단 말이야. 그치? 맥락과 함께 학습을 하니까. 일단은 알겠어요. 그 수능과 대신 다음 시간에 갖고 와. 네. 내가 카톡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수고했어 오늘. 그 내가 뭐 이렇게 저기 앞에 있는데. 네.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 네. 집에 잘 갈 수 있겠어? 네. 그 안쪽으로 여는 것만 되는 거야 아까. 아. 밖으로 당기는 게 안 돼.